안녕하십니까. 오신혁입니다. 오늘 캐나다에서 꿈꾸는 미래 전문직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9년 세 자녀와 함께 위니펙에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위니펙 오반장이라는 이름으로 교민 여러분과 더불어 생활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니펙을 혹독하게 추운 도시, 그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살아본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니펙의 겨울은 한국처럼 습기가 많은 으실으실한 추위와는 달리 건조한 기후 덕에 체감 온도가 수치보다 훨씬 온화하게 느껴집니다. 난방 시설 또한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며 여름은 더욱 청명하고 쾌적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의 계절입니다. 물론 겨울철 차량 없이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대신 이곳에는 하키, 스케이팅,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같은 겨울 스포츠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고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다양한 커뮤니티 센터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니펙은 단순히 추운 도시가 아니라 활동과 기회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니펙은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활동과 기회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공동체적 힘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전하고 여유로운 삶의 균형까지 갖춘 북미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입니다. 저는 교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니펙의 겨울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 감추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도약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의 세 자녀는 각각 에어라인 파일럿, 캐나다 공군 관제사, 그리고 RCMP 연방경찰로 성장하여 현재 제복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만남이 교민 여러분께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드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진로를 위한 로드맵, 캐나다에서 꿈꾸는 제복 전문직.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파일럿, 항공관제사, RCMP, 로얄 왕립 연방경찰, RMCC, 로얄 왕립 사관학교, 캐나다 해양경찰, CBSA 국경수비대, 그리고 그 외 기타 직들 7가지로 세분해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파일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행기 가장 기초 과정인 PPL이라고 경비행기 우리가 말씀 많이 아시는 경비행기 자격증을 가졌을 때 솔로 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음 파일럿이 되기 위한 진로로서는 방금 보신 비행기가 경비행기입니다. 경비행기고 PPL 가장 이제 경비행기고 그다음 CPL 커머셜 비행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비행, 멀티 엔진 그리고 교관 비행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인
ATPL,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캐나다에는 에어 캐나다, 웨스트젯 기장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PPL로부터 시작을 해서 ATPL까지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파일럿의 진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파일럿은 경비행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12학년 그레이드 12 졸업자나 그리고 수학, 물리, 영어 기본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최소 학력은 일반적으로 학원에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캐나다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무료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로 진행했을 경우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많이 따고 운전면허과 동일하게 16세 5개월부터 파일럿을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전자에 조정했던 제 딸인데 그 아이도 16세 5개월에 그 면허증으로 해서 무료로 국비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하지만 학원 등록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는 보통 이제 클래스 3가 있고 클래스 1이 있는데 이게 이제 캠 수행이라는 것은 항공에만 관련된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해서 클래스 1을 따야지만 되는데 보통은 클래스 3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 사람이라든지 좀 부족한 사람들은 클래스 1을 따기 위한 기간에서 거기에 대한 체력적인 준비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PPL 가격 경비행기를 할 때는 22,000불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CPL 계기비행부터 시작해서 딸 수 있는 비행기를 총합했을 때는 약 10만불. 여기에서 지금 22,000불과 10만불은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로컬입니다.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컬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나 파일럿 유학을 오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대부분 다 2배에서 3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 위에 있듯이 영어 기본 이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격증을 실 때 필기 시험을 먼저 쳐야 되기 때문에 필기 준비 시간과 거기에 대한 체류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대략은 똑같습니다. 근데 로컬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한 10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장학금, 학생론, 특정 파트너십, 학생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대학 학생론들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학원을 등록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16세 5개월 캐나다 국방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했을 경우에는 PPL 같은 경우는 전혀 무료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가느냐.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지금 그 캐나다 국방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프로빈스에 보통 이제 항공 비행학교가 많습니다. 학원이죠. 학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항공학과가 있는 대학교와 컬리지가 있습니다. 항공학과에 있는 대학교는 4년제 대학을 말씀을 드리고 컬리지는 2년제, 3년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학위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4년제로 필히 나와야 되지만 캐나다에는 학위가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역 항공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항공사에는 학위가 필요 없지만 대형 항공사 이제 캐나다는 웨스트젯이 되겠죠. 여기나 한국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체로 이제 학사학위 4년제를 가진 지원자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똑같이
학위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적으로 가는 길은 비행 시간이 충분히 많을 경우에는 크게도 갈 수 있고 대형항공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항공사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밑에서 이제 캐나다는 파일럿이 피라미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제일 하부 조직이 제일 많습니다. 경비행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농약 뿌리는 비행기라든지 외곽에 있는 조그만 비행기를 몰고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비행기 수상 비행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것이, 지금 여기는 프리미터하고 뱅가드, 큐아틴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거보다 더 작은 회사, 아주 작은 회사,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경우에 이제 지역항공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역항공사에서 많은 경험을 또 쌓았을 경우에 또 다음 이제 대한중형항공사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대행항공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루트입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한 스텝 한 스텝으로 되게 중요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파일럿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당장에 보면 파일럿이 멋있고 그렇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길에서 한 발 한 발 모든 최고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한 스텝 올라가는 길이 되게 큽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행항공사에 파일럿이 됐을 경우에는 고소득 보장에, 미행규에, 글로벌 수요, 전 세계 어디 회사든지 캐나다에서는 쉽게 이직을 할 수가 있으며, 여행기회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나오는 베네핏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에게 주는 무료 비행 티켓이 있고, 그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 세계 부모님 같은 경우는 효도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파일럿에게는 그 외에 또 스탠바이 티켓이라고 10개 티켓을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자기 지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물론 대행항공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최대한 그런 베네핏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 기준이 젊은 스펙으로 젊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많으며, 진로구조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는 길이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맥도 영향이 좀 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저한 비행시간 중심입니다. 비행시간이 내가 몇 시간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행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고 시간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비행시간 중심이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내가 그 상위 구조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으며, 단 인맥은 여기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캐나다에 좀 사실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인맥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캐나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갖추기 위해서 4년제를 나와야 되는 대학 같은 경우, 캐나다 식계 대학이 있습니다. 식계 대학을 나와야 된다든지, 이제 대형항공사에도 모집 요강에 식계 대학을 나온 자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행시간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갑니다. 혼자 조금 이제 사회적인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회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 파일럿에서 조금 더 이제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파일럿에서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TPL부터 시작을 해서 커머셜 라이센스까지 따는 기간이 2년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를 하시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2년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 되고, 비행기를 한번 탈 때마다 비용이
약 250불에서 3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자녀분들에게 파일럿을 시키겠다는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이 기본적으로 모든 에어라인 쪽에서 가장 적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회사에서 뽑는 비행시간 기준은 25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열심히 비행회사에서 정비도 하고 기름도 넣고 또 비행기도 닦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거기 회사에서 거기에서 있는 파일럿들이 그 다음 피라미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으로 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또 자리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특성이 맞다면 강력하게 제가 지원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날씨가 시계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비행기가 캔슬이 교육생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교육생들이 봐서 느낌에서는 시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비행을 타려가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러나 마니토바 특히 위니펙에서는 날이 너무 맑기 때문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맑은 날에 비행이 캔슬되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대로 비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벌스라든지 스탠백에 있는 비행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터내셔널로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위니펙 S도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프로비던스 대학교에서 항공학과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그렇게 나갑니다. 혹시 파일럿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 위니펙에서 세계 관련적인 비행학교가 있고 또 조금 더 기회를 좀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쨌거나 비행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 시간과 일할 수 있는 그 나의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만들려면 먼저 제일 깨어있는 게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셔야지 자식들에게 설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파일럿은 너무 마치고요. 다음 이제 항공관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론토 인근에 있는 캐나다 공공항이고요. 올 3월에 캐나다 한국일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땄는데 이제 저 딸입니다. 거기 왔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항공관제사는 에어트래픽 컨트롤러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계 관제사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관제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관제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이제 시계 관제, 항공 관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관제라고 해서 건물 속에 들어가서 레이더로 이제 멀리 외곽 쪽에 있는 비행기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레이더 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 관제는 여기서 논하기가 보통 이제 원하시는 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 관제를 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넵 캐나다라는 캐나다 항공운송청에서 관리하는 넵 캐나다와 그리고 이제 그 로얄 캐네디언 에어포스 캐나다 공군에서 갈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넵 캐나다는 민간인으로서 이제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군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넵 캐나다는 고졸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고졸 이상이면 관제사는 엄청난 그 학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10%가 안 됩니다. 지원자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원하기에 상당히 이제 어렵지만 맵 캐나다를 통해서 가실 경우에는 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맵 캐나다에서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인터뷰를 볼 자격이 주어지고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부터 이제 트레이닝이 이제 10개월, 20개월 정도에 끝나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관제사가 될 수 있고 캐나다 어느 공항이든지 간에 입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중도 탈락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10%에서 15%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인분 한 분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가서 졸업을 했어요. 해서 그 이제 바로 지금 벌써 연봉이 10만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꿈을 갖고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연봉이 정식 배치 10만 불, 10만 불이지만 연봉은 제복 전문직도 그렇지만 전문직 정도는 전부 다 연봉들은 좀 고무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들 이제 오버페이가 되게 많습니다. 오버페이가 너무 많아서 연봉이 사실 끝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데 자기 하기 나름대로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도 수당까지 하면은 보통 5년 정도에서는 10만 불 정도 언저리에서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정도 되면 10만 불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이제 민간인 쪽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오버타임에서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석 전문직이고 이 자격증 하나 받아놓으면 문제없이 그냥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맵 캐나다를 통해서 관제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금 혜택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군으로 지원을 해서 공군에 들어가서 이제 관제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이 들어가는 똑같은 방법인데 뒤에 나오는 RMCC 사관학교 들어가기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리크루팅 센터에 미니팩 리크루팅 센터에 지원을 하여 일단 군에서 말하는 액트 테스트 공간 지각부 대시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성적을 받았을 경우 관제사가 되기 위한 성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에어크루잡이라고 하는데 파일럿, 관제사, 항공작전장교 세 가지를 에어크루잡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크루잡을 받기 위한 성적은 되게 높습니다. 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인터뷰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인터뷰를 받았을 때 트렌턴에 온타리오의 토론토와 킹스턴 사이에 있는 트렌턴이라고 그 공군부대 에어크루 셀렉션 테스트를 똑같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사관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사관학교 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졸업 후 관제사를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졸업 후 관제사 트레이닝을 따로 받습니다. 그때부터 위에서 말하는 맵 캐나다의 10에서 12개월 트레이닝을 꼭까지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5개 정도 탈락이 되듯이 매년 군에서도 10명 정도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거기에서 7명에서 8명 정도가 탈락이 되면 2~3명 정도가 통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부 신체검사 청력 시력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시력 체크가 군 레벨 3을 넘어야 되는데 군에서 시력이 레벨이 1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을 받아야 되고 4, 5면 이제 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라식이나 락색 같은 경우는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사는 이런 코스로 얘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관제사 같은 경우는 학위가 필요한 직종이다 보니까 학위가 필요 없어서 그런 장점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에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직종이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 캐나다는 이제 연방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연금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두 번째 로얄 캐네디 에어포스 공군 항공관제사 같은 경우에는 연방 공무원입니다. 군과 연방 공무원, 연방 관리 쪽에 있는 곳은 25년을 불입을 했을 경우에 연금을 받는데 연방 공무원은 60세가 퇴직이고요. 퇴직해서 연금 개시기 시작이 되고 군인은 55세부터 연금을 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 정도 빠릅니다. 좀 더 고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제 RCMP 연방경찰 같은 경우는 50세부터 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단 30년 불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더 고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연방에서 베네핏을 주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종을 가지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 공무원은 60세, 군인은 55세, RCMP 연방경찰은 50세. 그것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RCMP, 로얄 왕인 연방경찰입니다. 관련 공약서 한번 보겠습니다. Exposes them to the importance of our history. We adhere to some very old traditions that we inherited from the British Army and the Canadian Army that we made our own. One seat at the table is left unoccupied. On the committee, more than 240 RCMP officers who have died in the line of duty. It's really a culmination of that family piece that we talked about right from the beginning, that building that is beautiful, sitting there together as the board, celebrating the organization and the good still at the door. Before they graduate, cadets take part in the oath ceremony. This troop took their oaths in French. After taking the oaths, cadets remove epaulets written in France, signifying that they're no longer cadets. They become members of our groups. They grow their riches and they look so proud. And their families and their friends, when they see them, are so proud of what they've achieved. Canadians trust the RCMP and have for a very long time. It's fragile.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maintain it. 네, 다음 분. 예,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모르시는 이제 RCMP입니다. 연방경찰이고, 그리고 이제 연방경찰은 시티 폴리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찰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게 이제 위니펙에서 위니펙 폴리스를 많이 보시는데 연방경찰은 바지줄이 금색입니다. 골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경찰, 시티경찰은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이제 앞쪽에 다음 전쪽에 다시 걸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색깔이 노란색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전부 다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색인데, 시티 폴리스와 주경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체 훈련 시설을 통해서 지역 치안을 위한 교통,
안전, 치안을 위한 게 중점적이고, 그리고 RCMP 같은 경우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외국 국빈들이 왔을 때 저 복장으로 해서 캐나다 국기 들고 말 타는 의장들부터 일하는 그 경찰이 연방경찰인데, 미국으로 치면 CIA나 FBI입니다. 연방경찰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경찰이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는 연방경찰은 딱 하나만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 연방 왕립경찰 RCMP가 지금 모든 일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윈니펙 시티 폴리스가 없는 지역은 전부 다 이제 RCMP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마약 수사와 범죄자부터 해서 모든 VIP 경우, 이제 지금 카트 총리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VIP 경우, 해외 대통령 국빈 경우 모든 것은 RCMP가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RCMP는 제일 중요한 게 백그라운드 체크입니다. RCMP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인 성적과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체력과, 그러나 이제 제일 큰 게 아주 클린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가족까지 모든 컴퓨터 IP 주소까지 다 추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 IP까지 다 추적을 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까지 확인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신원 조회를 마치고 난 뒤에, 한국은 청와대 경호실 들어가려면, 경호원 들어가려면 사단에 8천, 6천 북한과 관련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듯이 여기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원조회가 엄청 걸리고 신원조회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기간을 못 기다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시티 폴리스라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티 폴리스는 말씀한 보통 연봉과 그리고 일하는 이제 집과 가까운 근거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지만, 왜 연봉을 보지 않냐? 시공무원과 연방공무원과는 여러 가지 베네핏과 차이점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로얄이라는 게 앞에 조금 전에 이제 공군도 그 로얄 캐네디언 에어포스라고 하듯이 로얄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들만의 프라우드가 어마어마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뼛속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얄이라는 칭호를 가지기 위해서, 물론 지금 이제 뭐 영국과의 별 것도 없지만, 영국 여왕이 인정해주는 영국 왕실에서 인정하고 영국 왕들 칭호를 받고, 현재도 로얄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거기 임명장이라든지 하는 지금 다 있고 모든 그 영국 여왕으로, 지금은 이제 찰스 왕으로 해가지고 왕후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제 뭐 국가 수반은 이제 영국이니까, 그래서 로얄 가졌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종 중에서도 로얄이 있느냐 없느냐, 앞에가 달리느냐 없느냐가 캐나다에서도 상당히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CMP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이제 옆주죠, 사스케츄완 리자이나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전체적인 이제 훈련을 6개월을 받는데, 기본 6개월에서 한 8개월, 뭐 많이 받은 사람 10개월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미드텀이라든지 파이널 이그잼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이 여기는 모든 게 힘든 곳이기 때문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긴장을 낮출 수 없는 곳이라서, RCMP는 그만큼의 조금 전에 보셨듯이 기내 자기들만의 그걸 이제 제가 뽑아서 보여드렸는데, 그들만의 뭐라 그러죠? 나름대로 프라우드? 너무나 그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임관 후에 4년간은 신병입니다. 신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지도 갈 수도 있고, 또 운 좋게
위닝백 바로 옆에 폴테이지 라프라레라든지 아주 근처에 심지어는 모든 RCMP는 공항 인터내셔널 공항은 전부 다 RCMP 소속입니다. 공항도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모르나 이제 자기들의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RCMP에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오지라든지 발령을 받을 때 못 간다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연방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립 경찰이라든지 시경찰에는 거의 다 특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시경찰과 주경찰을 하다가 이제 다시 RCM 들어오면 인정을 거의 받지를 못하는 입장이라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백그라운드 체크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많이 이제 이관 경찰이 되고 싶다, 보내고 싶다 되시면 최상위에 있는 RCMP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캐나다를 테니 관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연봉들은 다 좋습니다. 연봉들은 좋고 또 거기에 또 싱글 같은 경우는 오버타임이라는 기회가 많아서 페이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는데 돈보다도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직책에 대한 프라우드가 되게 강해야 되는 걸 한국 분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고 프라우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프라우드를 가지는 잡에서 RCMP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또 거기에 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따라 한번 저희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MP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가장 이제 파일럿이나 항공관제사, RCMP 이 부분 RCMP는 사실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로얄 왕립사관학교 RMCC입니다. 앞에도 여기도 로얄입니다. 로얄 밀리터리 칼리지 오브 캐나다입니다. 왕립사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분들만큼 이 사관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본 적이 있고 저 또한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보자마자부터 거기에 따른 저 나름대로 저만의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사관학교에 대한 간단한 이제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2023년도) 졸업이고요. 방금 처음에 나왔던 이제 다 학생 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트, 인문대학이고 여기 저희 딸인데 여기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는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골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허리에 빨간색 줄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허리에 빨간색 줄이 있는 애들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와 그 학생 다 포지션입니다. 이제 그 왕립사관학교는 리더십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조차도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향후 진로와 그리고 이제 진급과 모든 것들이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이걸 너무 모르시고, 그래서 지금 잠시 사진에서 이제 먼저 이걸 좀 드렸고요. 뭐 이건 도로기 사진이, 여기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정신 들어도가 이제 외유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와서, 여기는, 먼저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로얄 밀리터리 칼리지 왕립사관학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킹선에 있는 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타리오 킹선에 딱 있습니다. 사관학교가. 그리고 또 다른 사관학교가 퀘벡에 있습니다. 퀘벡에. 샌드친 퀘벡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온타리오 킹선이고요. 퀘벡은 올리 국제학 관련만, 국제학부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퀘벡에서 사관학교가 있는 이유는 퀘벡의 분리 독립에 의해서 퀘벡에도 사관학교를 주기 시작에 주장을 하다 보니 연방에서 이제 사관학교를 퀘벡에서 일부 만들고 거기에서 국제학으로만 신설을 하고, 그리고 킹선의 온타리오에 있는 1학년들과 여기에 국제학이 들어오는 1학년들과의 40%를 킹선의 온타리오 1학년 40%를 1학년에 여기서 보내고 여기에 있는 1학년을 40%를 킹선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좀 보내는데 퀘벡이 무시를 당하기에 싫다 보니까 퀘벡은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킵니다. 참고적으로 킹선에 치기 싫어서. 그래서 퀘벡에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나름대로 이고, 그러다 국제학이다 보니까 인터내셔널이다 보니까 우리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퀘벡의 사관학교입니다. 인터내셔널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3학년 때 6개월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퀘벡에 오고, 퀘벡에 있는 3학년의 생도들이 한국 육군사관학교에 6개월간 교차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퀘벡은 실질적으로 한국분들이 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퀘벡이라는 도시가 참 재밌습니다만은 아시면은 아재군이 졸업입니다. 그레이드 12는 어디로 가냐면 그레이드 12와 유니버시티 1,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과 두 개를 묶어서 2년을 해가지고 대학교가 1학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퀘벡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타주로 오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마니토바에 온다면 마니토바의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을 마니토바 대학교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퀘벡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 퀘벡에 먼저 육군을 진학해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퀘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퀘벡의 사관학교는 퀘벡 아이들이 받을 경우에는 5년을 다닙니다. 다른 주에서 왔을 경우에는 4년을 다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는 아직까지 영주권자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사관학교 오직 시민권자고 고등학교 졸업자이고 캐나디언 폴스 액트 테스트, 아까 전에 관제사 할 때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를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서 사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일단 인터뷰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일 조금 더 부연 설명인 CFAT 요 시험을 치면 그날 바로 점수를 받습니다.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이 나옵니다. 전공. 엔지니어, 과학부, 그리고 사이언스, 과학부는 졸업할 때 이제 그린색입니다. 그리고 아트, 인문학, 흰색, 요 세 개를 받습니다. 요 세 개에서 여기에서 이 성적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은 엔지니어로 갈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헬스 사이언스는 제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캐나다 의대를 보내려면 여러분들 뭐 이제 MCAT 시험 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치대를 보내면 DAT, 그리고 약대를 보내면 PCAT. 이제 그 의대 같은 경우는 MCAT가 아니면 메디컬 컬리지 어드미션 테스트고, 캐나다 치대 같은 경우는 덴탈 엔트리 테스트고, 캐나다 약대 같은 경우는 파머시 컬리지 어드미션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이 한국으로 치면 수능입니다. 수능. 이 점수를 가지고 의대 치대 약대를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험은 각 주에서 1년에 한 번 칩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한국 분들 되게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험을 가지고 그 해에 의대 치대 약대를 들어가다 보니, 만약에 마니토바 시험이 원래 4월달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을 잘 못 받아서 원래 마니토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전형료가 좀 비쌉니다. 바로 타주의 일정을 찾아보면, 옆에 이제 알버타주가 한 달 뒤에 치네? 아니, 2달 뒤에 치네? 그것도 시험을 접수해서 1년에 각 주마다 다 다니면서 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부모님들의 열정과 그런 것도 있듯이, 의대 치대 약대들의 시험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똑같이, 군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은 여기만 치는 게 액트 테스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적성 검사라고 보통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에 RCMP도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 많이 인터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 1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적을 받아야지만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사관학교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관학교를 준비한다든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에 RCMP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제사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꼭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미리 좀 투자를 하시더라도 밖으로 나와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성적을 받으시고 시험을 청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조금 더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라고 왕립사관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특이사항, 캐나다 국방부 소속의 대학으로 온타리오 대학 과정의 종합대학입니다. 온타리오 학점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에 이제 사관학교에서 성적 받은 거는 온타리오에 이제 토론토 토대부터 시작해서 뭐 퀸즈, 뭐 맥마스터, 모든 대학의 웨스트 온타리오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인정 다 되는 학점들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 제일 간 게 사관학교에서는 엔지니어링의 11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이 캐나다에서 넘버 2입니다. 넘버 1이 이제 토대고 넘버 2가 이제 왕립사관학교고 그러는데, 그만큼 여기 성적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대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엔지니어에도, 학부 엔지니어에도 과가 컴퓨터 공학부터 시작해서 있고, 사이언스 쪽에 관련된 그 부분들이, 그 부분은 잠시만요.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 항공, 토목, 그리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우주물리, 분사과학, 아트 같은 국제관계, 심리학, 역사, 비즈니스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제 은행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공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 포지션이 중대장이나 대장, 대대장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아트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 왕립사관학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낮잠 자는 애들은 전부 다 아트가 공실이 많기 때문에
아침부터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쉬지 않고 가는 것들이 주로 이제 엔지니어들이고, 그 이제 중간중간 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 거기도 많고, 우리 딸 같은 럭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인물들이 많고, 거기에서도 이제, 졸업하지만 여기에서도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왕립사관학교는. 그래서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배처럼 학위는 엔지니어 학위를 받고 과학을 받고 사이언스를 받고 아트를 이렇게 받습니다. 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4년간 공부해서 받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또 자기가 지원을 합니다. 좌학을 지원합니다. 이제 병발을 주특기 파일럿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한 에어크루저하고 이제 파일럿, 관제사, 그리고 이제 항공통제작전관 세 가지 말고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뭐 통신, 보병, 교과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군수, 물자들, 지원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성적은 의석에 또 그것도 이거를 결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하다. 이 시험에서부터 플러스 똑같은 점수가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레포트 점수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주특기로 들어갑니다. 주특기 교육을. 근데 여기 이제 방학 때 군사훈련 병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종합대학이지만 군에서 한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군대 규율을 따집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방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방학이니까 그때 방학 때 기본적인 훈련들을 들어갑니다. 사격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기도 프렌치 같은 경우도 레벨 4를 따야 됩니다. 레벨 4를 따기 위한 프렌치도 퀘벡으로도 보내고 또 아니면 이제 지원으로 해가지고 군이 이제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집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 지원과에서 지원 같은 경우에서 보내기도 하고 또 요번에 이제 한이가 아시지만 군대 복리 차원에서 월급 20% 올려주고 4월달부터 맞춰서 20%하고 5년 이상 넘으면 13% 그렇게 올렸습니다. 10년 넘은 사람은 7%. 그래서 군대가 갑자기 지금 복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리고 이제 장점은 여기가 이제 곧 1학년이 딱 되면은 이제 여기 방위사관학교에서 4학년 되면 군대 1년차가 됩니다. 군대 1년차. 여러분들 한국에는 이제 학군단 ROTC라든지 학사장교 이런 이제 많이 들어보셔야지만 그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들어옵니다. 군대를 들어오면 그때가 여기서는 1년차가 됩니다. 그러나 사관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군대 5년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관학교 졸업자 말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알게 모르게 잡혀져 있고 물론 여기는 능력의 나라니까 능력 있는 일반 사람들도 장군이 될 수 있는 길이 많고요. 요번에 이제 올 6월에 캐나다 공군참모총장 스리스타가 여성분이 스리스타가 되셨습니다. 캐나다에 처음이고 근데 이제 그 스리스타를 보좌하는 부관이 있습니다. 부관자가 이제 소령을 가기 위한 대위자입니다. 대위가 이제 여기 왕립사학을 졸업한 한국인이 처음으로 보관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되게 큰 영광이죠. 한국인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왕립사관학교가 그만큼 그들만의 또 리더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와시면 이제 그리고 여기도 입학할 때 처음에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입학할 때
리크루팅 센터에 지원할 때 나는 육군으로 갈래, 나는 공군으로 갈래, 나는 해군으로 갈래, 본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병과와 자기가 졸업하는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그렇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도 쟤는 파일럿이고 엔지니어다. 아니면 쟤는 뭐 국제학을 하고 아트다. 자기들끼리도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나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것이 캐나다는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아트를 하면서 수강 인정을 공학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받아서 이 학점을 인정받아서 엔지니어로 전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되면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1학년은 나 이제 교양인데 2학년 때 전공을 하는데 2학년이 돼가지고 시험이 떨어지면은 엔지니어는 1년 뒤에 사이언스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유급을 사이언스로 갈 수 있고, 사이언스는 유급을 아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트는 유급이 아니고 바로 태교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 갔던 생도는 최장 6년간 사관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전부. 이번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야기가 너무 아니, 이제 엔지니어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이 크고, 그 안에서도, 이 CFAT, F 테스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미, 네이비, 에어포스 있는데, 여기 네이비하고 해군하고 공군은 앞에 로얄 칭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미는 로얄 칭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있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로얄이라는 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 경쟁률은 지금 이제 6에서 8대1 정도, 10대1 이렇게 되는데, 위니펙이 리크루팅 센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북쪽 지역과 테라토리 하나하고 옆에 이제 알버타 주하고 이 세 개 주를 같이 묶어서 온타리오 일부하고 묶어서 리크루팅 센터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의 이제 경쟁력이 티오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티오가 있는데, 그래서 위니펙에서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아트로 지원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아트 먼저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또 방법입니다. 사실은 아트로 지원을 하고 국제학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보통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해서 엔지니어로 가고 파일럿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기 나름이고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식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제가 그냥 뭐 엔지니어와 뭐 아트하고 이 성적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은 게 아니고, 아트로 들어가도 본인이 거기서 꿈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상위 이제 좌우로 보수로 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졸업을 하고도 자기가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도 병과정과를 할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인정받아서 상위 이제 높은 계열의 레벨 사람이 추천서 써주면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군대는 9년입니다, 9년. 졸업 후 5년간 의무복무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어프리 잡이라고 말씀드렸던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15년, 13년입니다, 11년. 졸업 후 9년, 졸업 후 7년, 졸업 후 8년, 8, 7 이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비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파일럿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파일럿이 걸리는데 5년 걸립니다. 교육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로 이제
졸업을 하면 소위로 인관이 됩니다. 소위 인관 후에 캐나다 군대는 참 재밌는 게 한국은 1년 졸업 후 소위로 인관하고 1년이 지나면 중위를 달고 중위를 달고 2년이 지나면 대위를 달고 대위를 달고 5년이 지나면 소령을 달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년 이제 시험 이제 1년차 2차 시험 이렇게 테스트 가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자기 보직을 받아야지만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소위로 인관을 하고 파일럿이 되려면 5년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훈련받는 건 소위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자격증을 딱 받는 순간 바로 대위입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관제사, 뒤에 따라 나왔지만 관제사도 보통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년에 3년 걸리는데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중입니다. 다른 보직들은 갈로 말고 근데 본인은 소입니다. 여기는 자기의 전공 그걸 정확하게 라이센스를 따야지만 진급이 됩니다. 그런 참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같은 친구지만 같이 졸업했지만 지나면서 정리해야 되는. 로얄 밀트 칼리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퀘벡에 이제 한 5년 전인가 퀘벡에 계신 분이 이제 퀘벡으로 사관학교를 지원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조금 쉽습니다. 퀘벡은. 근데 이제 퀘벡에서는 온타리오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그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또 가끔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사관학교 가면 나는 퀘벡에 사관학교 간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사관학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킹스턴 온타리오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애프터 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리크루팅 센터에 지원을 하셔야 되고, 리크루팅 센터에 지원을 할 때 그때 이제 병과를 해야 되는데, 리크루팅 센터에 혹시 지원을 하시려면은 한국은 예비군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비군이라는 군대를 제대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말하는 향토 예비군이고요. 여기는 예비군 제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군이 풀타임 잡이 아닌 파트타임 잡을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원을 할 때 예비군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ROTP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레귤러 앞에 이제 레귤러 오피스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꼭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 사관학교 갈래. 근데 이제 리크루팅 센터에 가셔서 나 왕립 사관학교 갈 거야. 군대 지원을 할 거야. 그러면 걔들은 거기에 대한 왕립 사관학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서류 자체들도 자기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있습니다. 담당자와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 상황도 확인하시고 내가 킹슨에 가야 되는 게 맞냐, 내가 병과가 이게 맞냐 더블 체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우리 한국처럼 억수로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엉성한 듯 하지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분의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뭐 ROTP로 가야 되는데 COTP를 간다든지, 다른 또 뭐 코스로 간다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걔들은 똑같은 군인입니다.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사관학교가 아닌 딴 곳으로 발령이 나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일반 대학 코스로 가는 또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잘못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사관학교는 일단 군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군을 좋아하셔야 되고 총선부터 좋아해야 되고 이런데, 근데 나는 이제 공군은 총을 거의 잘 안 쏘니까 관제사는 총 안 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물론 이제 기초군사 훈련은 총을 사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총을 많이 사야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RCMP 보내면은 총은 엄청나게 쏩니다. 연방경찰은 권총, 소총, 뭐 샷건 뭐 원하는 대로 막 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공짜니까 초안모송으로 가는데 10발 쏘는데 300도 1000발씩 막 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있고요. 본인은 총을 쏘고 싶다 이러면 육군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육군을 가게 되면 아시지만 여기 캐나다 군은 꼭 파병을 가야 됩니다. 파병을 가야 되는데 나토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군은 전쟁기를 갑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해군 공군은 전쟁기를 가지 않고 지원으로 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파병 1년에서 2년 정도 파병 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할 거는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부분이라든지 학점의 성적이라든지 입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길게 너무 이제 여기서 생각하기는 그런 소리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관할 거는 평점 학교에서 영어, 물리, 화학 항상 말씀드린 영어, 물리, 화학, 수학 이 부분에서는 어떤 과목이라도 보통 85점 이상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70점대 이상 지원 가능, 또 80점대 이상 지원 가능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85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액트 테스트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면접. 액트 테스트 잘 봐서 TO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에 2명이 비슷한 애가 나왔다. 그러면 면접으로 뽑는데, 면접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피 말리는 면접입니다. 면접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준비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연결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거 준비해야 되고 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하면 부모님들과 협업을 해서 하는 학생들은 제가 못 들어가는 걸 못 봤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근데 혼자 알아서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냐면은 요번에 이걸 생각해 준비하면서 어떤 분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분들이 이민 오시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몬테소리도 좋고 뭐 여기도 좋고 부모님들이 다 잘하니까 부모님들이 주가 돼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땡기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우리보다 영어가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들의 할 일이 없어져요. 소리가 우리들이 전부 없어져요. 아이들이 뭐 이야기만 하면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아이들이 하니.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제일 아쉬운 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겁니다.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이들에게 기독권을 내주면은 영어를 한다고 해서 기독권을 내주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실패한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위니펙에서 사립학교 아주 좋은 사립학교를 나와서 토대를 갔어요. 토대를 가서 거기에서 부적응용으로 있다가 그래서 다시 마니토바 대학으로 들어왔는데 마대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이제 토대로 갔을 때 공부 참 잘했겠죠. 근데 이제 마대에 가서도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레드리버를 갔어요. 레드리버 가서 레드리버에서 적응이 안 되고 다시 MITT를 갔다가 그게 이제 위니펙에서 얼마나 또 나름대로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거 하겠습니까? 거기도 적응 못하고 노바스코시아를 갔어요. 노바스코시아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술직으로 늦게나마 기술직으로 해서 지금은 잘해요. 알잖아요. 원래 이제 늦게 그래도 이제 뛰었으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봤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RCMP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크레딧 히스토리도 준비하고 친구들까지도 다
끊고 그런 것까지 모든 것 백그라운드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 심리학과를 대학교 범죄 심리학과 졸업시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너는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뜻이 내재되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되게 수재입니다. 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또 위에는 또 아시기를 들어갔으니까 준비하는 차원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도 부모님들이 꼭 강하게 그걸 가져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다시 넘어가겠지만 캐나다는 가장 원하는 게 단합이고 협동입니다. 개인주의자는 어떤 조직이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조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홀로 프라이빗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학이 사관학교는 이걸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해양경찰, 캐나다 코스트 가드 칼리지입니다. 이제 여기는 칼리지인데 해양경찰은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제 한국에 부산에 있는 영도에 있는 해양대학교 똑같습니다. 모든 그냥 똑같습니다. 문학과 마도로스 그 기관사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로얄가 아니고 그냥 그래도 연방입니다. 연방에서 관리하는 거고 댐 관리부터 해가지고 우리 셀컵에 있는 라폴댐도 여기서 코스트 가드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이라든지 이제 그 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해안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배를 탈 경우 이제 기관사로 마도로스 가이드 문학과 그리고 이제 엔진이라든지 기관사라든지 기관사 이런 부분들을 가는 거고요. 여기는 연방에서 관리를 하지만 시드니 노바스코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40명밖에 없습니다. 40명 각과에 문학과 40명, 기관사 40명. 근데 정원을 무조건 리달로 해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 해에 30명밖에 안 뽑는다, 30명밖에 안 뽑아요. 20명이 20명 뽑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자기들 퀄리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연방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단은 먹고 살려고 이제 기숙사에다가 식비와 이런 부분 제외하고 월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해양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2학년하고 3학년 되는 2학년 말과 3학년 초가 되는 데는 배 타고 6개월간 전 세계 이제 순항해서 한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다 가서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해양대학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구사관학교는 여기 통합사관학교다 보니까 해구사관학교는 배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오직 여기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코스트가드 칼리지는 혹시라도 배 타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했고요. 여기도 되게 어렵다. 40명 보는 곳이라서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가면은 이제 주로 북극 항로 이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구, 북극 쪽에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에이스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도 캐나디언 코스트 가드 칼리지가 있다. 제복에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트 가드 칼리지 제복은 저는 멋있는데 남들은 별로 멋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제 모자가 옛날 제가 교복 입었는데 한국에 교복 입을 때 교복 모자 같은 그런 모자를 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코스트 가드 칼리지 이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수 비례
캐나다 보더 카스머 서비스 에이전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입국할 때 이제 저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지킨다고 하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그 단순하게 직인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뭐까지 하느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 그런 거는 연방경찰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제일 이제 감옥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 추방하고, 그쪽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지금 처음부터 1번부터 6번까지 월급에 대해서는, 연봉에 대해서는 거진 이제 보면은 상위는 10만 불 그러지만 보통 8, 9만 불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보시면 되고, 거기서 수당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또 가면은 더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봉이 그래서 적어는 놨습니다만은 낮지 않다. 중상류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행복 지수를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잡들, 여기 모든 지금 말씀드렸던 잡들은 언제든지 내가 휴가를 가고 싶을 때 휴가를 갈 수가 있고요. 꼭 필히 써야 되는 이제 1년에 20일에서 25일간은 무조건 써야 되는 연차가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 가족 모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잡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퀘벡 미국 칼리지에서 무급 14주, 여기는 아쉬운 게 다른 데는 다 이제 돈을 줍니다. 근데 여기만 무급 돈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퀘벡의 미국 칼리지 외에 캐나다에 7개, 총 8개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교육훈련을 받고 14주를 받고 자기가 가까운 데서 받으면 되는데, 알버타와 가까운 데는 이제 BC에 하나, 알버타에 하나, 온타리오에 2개, 그리고 이제 오타와에 하나가 있고, 남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총 8군데가 있고, 8군데에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여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매년 여름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이제 캐닛으로 해가지고 이거 체험할 수 있는 여름 봉사, 자원봉사가 아니고 유급으로 돈 받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뽑습니다. 8주에서 10주 정도 일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서머잡이죠. 서머잡을 뽑아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다시 지원을 하고, 그게 1단계라 그러는데 1단계, 2단계라 그러는데 1단계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는 항상 캐나다에서는 저도 이제 경험이 이제 아이들을 시켜다 보니까 항상 졸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가려면은 여기도 범죄 심리학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졸업할 수 있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 시험이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좀 빠른 한국 분들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1학년 때 대학 프로그램을 소행정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대학에서 이제, 왜냐면 고등학교는 무료고 대학은 그 학과마다 학점마다 돈을 줘야 되니까 학점 미리 받기 위해 받을 때 대학 학점을 받을 때 범죄 심리학도 받고 경찰 행정학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들 아셔야지 먼저, 너 지금 학점이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이거 받을 수가 있니? 너가 학교에서 열려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 대학교의 프로그램은 지금 대학교에 가지 않고도 지금 대학의 프로그램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지금 말씀드린 마니토바입니다. 마니토바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돈 안 내고, 특히나 아직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 만약에 12학년을 겪었을 경우에
미리 그런 경우를 했을 경우는 상당히 이득입니다. 어차피 대학 가면 그 학점 따기에서 돈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과목마다 300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보더 서비스 커스텀 에이전시가 이제 CBSA고 지금 전에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도 칼리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타 공법 분사 스템 전문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제복 관련돼서 이제 소방관이고 파라메딕이 이제 응급구조관, 그리고 이제 항공정비, 그리고 이제 연방주정부의 일반적인 이제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각 주에 소방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그런 아카데미 쪽을 이런 것들은 먼저 이제 대학을 먼저 갈 때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나올 수가 있고, 소방관은 뭐 한국이나 여기나 많이 힘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응급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구조사도 대학의 그 응급구조학과가 주로 이제 간호학과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을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가 대학교와 컬리지인데, 여기는 이제 레드리버하고 MIT하고 마니토바 대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니펙 대학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구조학과는 캐나다는 원주민과 소액에서 양의 각서를 써서 땅 좀 빌리도 이래가지고 체결한 곳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원주민들이 이제 응급구조 비행기 같아요. 누가 가겠습니까? 응급구조사가 회사에 취직해서 가면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돈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시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어크래프트 테크니션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항공정비. 보통 이제 항공정비를 먼저 가서 항공정비를 하다가 파일럿으로 중형 항공사로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비행회사에서 그 항공정비를 하면서 하다 보면 비행사들과 교류를 되게 많이 합니다. 파일럿들과. 그러다 보니까 파일럿들이 되게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벌써 그렇게 알고 자기가 공부했을 때는 알았던 사람들이 벌써 포지션이 되게 좋은 포지션에 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추천서에서 좋은 자리를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항공정비는 되게 강력히 추천하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있다 보면 중간에 이제 파일럿 하다가 제가 인스트럭터 코스를 빠져보았는데, 교관비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4년제 나오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비행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교관 회사에 비행학교 입사를 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파일럿을 이제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면 다음에 또 말씀 좀 더 깊게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들어갈 수가 없이 주로 파트타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비용을 벌어서 자기가 시간도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잘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또 돈 내고 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인스트럭터 비용이 15,000불이라는 비용에서 비행시간을 인스트럭터 하는 경우는 비행시간 2,0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대행항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미니멈 250시간부터 2,000시간을 받는데, 250시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 이제 우리도 말하는 금수저들 1,000시간 정도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이제 우리말로 이제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열심히 비행시간만 맞춰서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나 2,000시간부터 모든 게 다 풀리니까, 그러나 2,000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과 고생이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걸 가기 위해서의 하나의 방법 중에도 에어크래프트 테크니션, 이 항공 경비를 대기점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걸로 해서 시작을 하고, 이걸로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또, 근데 여기도 좀 재밌습니다, 이게. 레드리븐이 있습니다. 레드리븐도 있고, 토론토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레드리븐을 2년 기다려야 돼요. 저기 빨리 들어가려면. 그래서 못 기다려서 다른 이제 옆에 이쪽에 선들베이라는 온타리오가 있는데, 거기는 또 항공이 되게 많습니다. 그쪽에 나오면 온타리오 나온다고 위니펙에서 또 취직이 안 돼요. 그런 계획들도 많이 맞추고, 또 어떤 분들은 없어서 호텔지 라프라레까지 이제 정말 작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토론토 포트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하기 나름이다. 근데 늘 하기 나름에서는 꼭 부모님들의 정성과 생각과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텝 공무원은 이제 주정부 연방정부 공무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위적인 이제 6가지 전문 제복직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경험을 많이 쌓기도 해야 되지만,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 전부 다 잡뱅크라든지 이런 데만 다 찾아보십니다. 잡을. 그런데 이제 연방 캐나다 다 시에라든지 뭐 이제 여기에 이제 마니토바 다 시에라든지 거기에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원하는 직종들에 관한 잡들이 있습니다. 직군들이. 그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모시고 주로 하시는 게 잡뱅크입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고 관한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위니펙하는 좀 그렇지만 약간의 떨어지고 여기서 1시간 몰던 이런 곳이라든지 셀컵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통선 이런 데도 있지만 8시간 가야 되지만 뭐 그런 쪽에 필요한 직군들 하면은 다 돼요. 다 되면은 정부잡이지 않습니까? 정부잡이다 보니까 노민이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만 톰슨에 가서, 여기에서 해서 톰슨을 가서 일을 했는데, 톰슨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야, 나 노민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야, 그게 뭔데? 나는 지금 마니토바 주정부에 지금 일하고 있잖아. 하니까 그래, 우리가 주정부 일하는데 뭐냐? 왜냐하면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게 서류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친구가 역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거기에서 책임자가 그냥 이제 마니토바 주정부 노민이 담당자에게 바로 보내니 바로 되죠. 그렇듯이 주정부 안에서의 대학들도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연방 사이트와 주정부 사이트에서 잡 서치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만약에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는 더 나이였고요. 거기서 경험을 쌓으면은 연방공무원이나 주정부 공무원으로 상당히 들어가시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방공무원은 60세까지 은퇴를 할 수가 있고 60% 보육금부터 받을 수가 있지만 65세입니다. 그러나 주정부도 이제 60세, 65세죠. 65세 받을 수 있고, 그러나 25년 이상 받으면 맥시멈 30년 내야 되지만 25년 불입을 하면 연금 맥시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연금 받을 수 있으니 혜택받으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서는 이제 잡에 대해서 마치고요. 이 잡들은 조금 말씀드렸듯이 제복주의자입니다. 제복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쪽에 먼저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이 다음에 이제 청소년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추천 프로그램 중에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저희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이고 여기 지금 호주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인데,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에서 캐나다 대표로 가가지고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가서 이제 캐나다에서 20명 1등, 2등, 3등이 이제 호주, 영국, 하나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가고 나머지 성적대로 이렇게 쭉 이제
일본도 가고 한국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갔었는데 뭐 이때 이제 뭐 마크 같은 경우는 얘 모친이 엄마가 이제 또 직접 여기서 바느질해가 이 마크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프라우드가 엄청나게 강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캐델 캐나다라고 캐댓입니다. 캐댓은 어떤 건 캐나다에는 이런 관련 쪽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해서 만 12세부터 19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학생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캐댓에서는 뭘 하느냐? 먼저 다음 장에 한번 동영상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사진으로 담당자 사진으로 여름에 여름 캠프를 갑니다. 이렇게 글라이드 캠프를 가고 연비행기 캠프를 가고 전부 다 이제 이게 다 무료입니다. 국기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제 캐대에서 뭘 하느냐 주중에는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제시훈련도 한번 하면서 10분 정도의 제시훈련과 단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각자의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공립학교를 많이 보내서 제일 부족한 게 디베이트, 토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데 거기서 토론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바이세슬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라톤 그리고 이제 공기총 대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항공우주 미사일 물총 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모든 망나에게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거기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상위계급 올라가면 내가 제일 잘하는 탤런트가 이제 레고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이제 군함을 조립을 한다든지 비행기를 조립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1시간, 2시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배우고 레벨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면은 내가 아이들을 모아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팀워크 스크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하면서 하다 보니 같이 어울리는 협동팀이 생기고 그 협동팀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는 매년마다 여름에 1년차 12살 때는 3주 그리고 이제 4주 그 다음 7주 코스를 매년 보냅니다. 그럼 7주 코스를 갔을 경우는 거기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으로 활동비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옛날에는 이제 저희 어릴 애들 받을 때는 90불 받았는데 지금은 40불, 50불 받아요. 그러면 7주 안에도 50불 해도 350불 받습니다. 그렇듯이 애들도 그렇게 가서 훈련받고 자기도 훈련비도 받아오고 물론 용돈도 쓰지만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경비행기 2만 불을 받아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가기 위해서 저희 딸입니다. 큰애도 파일럿이고 딸도 파일럿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시작은 여기서 캐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인데 RCMP 다니는 막내인데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막내도 이걸 시키려고 했는데 막내는 이 보건부 국정이 있는지 비행기를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군식으로 하는 이제 RCMP를 하고요.
얘는 이제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다른 보직으로 이제 높은 보직으로 얘인데, 거기서 이제 보직은 높은 데로 가고, 딱 그걸로 이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들을 봤을 때 느낌은 매번 주말 때마다 애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준비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와 자료 찾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에 갔을 때 호주 갈 때만 해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인터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인터뷰에 너무나 큰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그 인터뷰 자신감을 인해서 자기 동생들에게도 그 전수를 해줘서 또 이제 아이가 그 다음 여동생이 사관학교 들어가는 데도 들어갔고 여기도 RCB 들어가는 데도 들어갔고 물론 이제 각자 개인들이 잘했겠지만 그만큼 여기 저는 이 캐댓이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 캐댓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과 그런 것들을 고취를 했었고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캠프도 많이 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스카우트 있습니다. 이 스카우트 캠프가 있고 하는데 스카우트는 유료입니다. 돈을 내야 되고 하지만 캐댓은 스카우트와 동일하게 야외에서 군용 침낭으로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서 2박 3일 가르쳐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 12세가 되는 순간부터 19세 사이에는 무조건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잘못했고 추천을 캐댓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한번 하시면 좋겠고 캐댓은 정말 지금 많이 좋아진 게요. 지금 보시면은 캐나다 합법적 거주자입니다. 캐나다 합법적 거주자. 비스트 레코드만 있으면 돼요. 체류 기념만 어떤 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고, 의료보험 가입자는 만약에 이제 마니토바 의료보험 헬스카드가 있으면은 건강수막으로 그게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사보험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사보험 들어있다고 해도 받아줍니다. 단 이제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증명이 좀 힘들다 보니 서머 캠프를 보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쪽 부대에서마다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은 그들과의 이제 직접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관여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가입은 지금 다 이만큼 풀려있기 때문에 하셔서 하면 좋고 매년 9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월 원래는 9월달에 하려다가 지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캐댓이라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9월달 첫째나 둘째 주부터 이제 캐댓 캠프에서 모집을 합니다. 스코어전에서 모집을 하는데 이제 육군 캐댓이 있고 해군 캐댓이 있고 공군 캐댓이 있습니다. 근데 육군 캐댓은 한국인들하고 좀 잘 맞지 않는 게 육군은 말 그대로 이제 제시훈련만 너무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딴개니까 이제 그냥 캠프를 가서 재미가 좀 많이 없다 이래서 한국 분들이 육군은 좀 싫어하고요. 해군은 다운타운에 하나밖에 없는데 해군은 가면 이제 썸머 캠프 때가 좋아요. 썸머 캠프는 빅토리아 갑니다. BCG 빅토리아 그 아름다운 거기에 휴양지에서 그 부대에서 해군 부대에서 수영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해군을 보내도 되는데 거기는 여름 썸머 캠프만 좋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수영장 갈 일이 잘 없으니까 또 많이 따분해 하더라고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에어 캐댓이 한국 분들한테는 좀 맞아요. 빡시지도 않고 또 너무 또 보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에어 캐댓을 많이 가고 191이라는 부대가 있고 199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191 스쿼전이 있고 195 스쿼전이 있는데 거기가 보통적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쪽이고요. 한번 이제 날짜가 있습니다. 하는 날짜. 어떤 부대는 화요일 날 하고 어떤 부대는 목요일 하고 어떤 부대는 월요일 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대 한번 9월달 되면 참관하셔서 참관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상관하셔서 아 이렇구나. 그리고 수수 국비이기 때문에 유니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거구나. 모든 거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내보시면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지원자격이 만 12세라고 해놨던 이유는 만 12세 생일이 꼭 지나야 됩니다. 가입은. 그러니까 9월부터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일이 딱 지나야지만 9월, 만약에 11월생이면 9월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11월에 생일이 지난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나 참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맞는데 한번 참가해 보시고 한번 보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무료니까 먼저 무료고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리더십 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리키는 이제 군인들이 있겠죠. 그 군인들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비군입니다. 정규 이제 레귤러 폴스가 아니고 예비군들인데, 그 사람들도 본날만 캐나디안 군복을 입고 와서 가르쳐주는 곳이고, 평일에는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교도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제식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명하복이라는 것들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얘가 처음에 이제 팔럿을 거기서 땄습니다. 경비행기를. 따고 나니까, 여기 이제 16세 6개월. 16세 6개월 때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이 따니까. 그래서 팔럿 연수로 치면 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2014년인가 그랬는데 그해 한국 분들이 엄청나게 저희 부대로 원나인 나이인데 많이 왔어요. 한국 분이 신입생이 50명이었어요. 50명. 그게 캐덱 가면 파일럿 할 수 있단다. 이런 이제 루머가 아닌 진실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파일럿이 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스쿨이라고 해서 필기 시험은 필기 공부하는 걸 참여해서 군부대에서 필기하는 걸 열심히 참석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이제 실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인터뷰를 가야 되고, 그런 코스인데 너무나 쉽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왔다가 다 떨어졌어요.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는 한 명도 되니, 그 다음에 한국인 애가 한 명이 됐는데 또 저희 딸입니다. 그리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마대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를 치다가 떨어져가지고 못 갔는데, 그 다음에 경비행기 한 명이 예정이가 됐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프라우드를 가져야 되고, 내가 해보겠다. 또 그 사관학교를 들어가는데 나 파일럿으로 사관학교 해보겠다. 좀 냉철함을 갖고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트로 비즈니스과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나는 올라가겠다. 마니토바에 이제 고등학교 12학년이 되면 다 아시지만 이제 주평가를 합니다. 수학하고 영어하고는. 그래서 캐나다 전역에서 이제 각 주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성적에서 이제 마니토바가 몇 등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때 보시면 아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또 예감 이 정도에서 그런 레벨에서 또 어느 정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딱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서 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애프트 테스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 폴스 애프트 테스트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치면은 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면접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면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캐댓의 면접이, 우리 딸내미가 면접을 할 때 이 캐댓을 가지고 면접에서 40분을 했습니다. 면접이 이제 사관학교 들어갈 때 여기서 하는데, 면접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되는데, 이
캐데스 설명을 네가 뭘 했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쭉 하다 보니 거기서는 경비자의장을 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인터뷰가 그래? 의사를 땡기면서 이게 어떤 거야? 네가 어떻게 했지? 그래서 40분을 됐어요. 그래서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하고 나왔을 때 나하고 이야기 둘이 할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됐네. 그냥 뭐 인터뷰가 그렇게 하는데 떨어질 리가 없다. 근데 한 해는 꾸었습니다. 됐는데 왜 꾸었냐? 저희 따님은 안경을 찍고 계십니다. 그게 관제사가 레벨 3이 돼야 되는데 안경은 그게 그것 때문에 3이냐 4냐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되게 마음고생도 많이 심했는데 성적 되면 뭐하고 몸 되면 뭐하고 다 되면 뭐하죠. 선천적인 눈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냐 뭐 거기에 대하면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 하면 3개월이면 다시 재이식을 할 수가 있지만 아웃사이드 캐나다에서는 이게 바깥에서 하면 한국에서 하면 6개월 뒤에 다시 수술하고 6개월 뒤에 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갖고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민간 안과 검연에 가서 다시 검사 받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 해서 여기 위니펙 리프센터에서 정말 저희들을 고맙게 많이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오타와의 국방부에다가 왜 얘를 안 해주냐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입학하는 시기가 살짝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서 여기서 리프센터에서 메일로 다 보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드디어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건 좀 사실이고요. 그 말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캐데스로 인한 인터뷰 그만큼 젊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 청소년 추천 프로그램 중에는 이런 것들 말고는 또 많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 잘 아시는 게 마니토바 언어밴드라는 것도 있고요. 마니토바 언어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 교향악단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마니토바 오케스트라 학단과 협력을 하는 2년이나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경우도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그래서 오디션을 해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고 또 이제 위니펙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 악기들은 전부 다 개인입니다. 개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을 모아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연말 되면은 실버타운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뮤지션 센터에서 조막하게 공연을 한번 해주고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했듯이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친구들과 모여서 그렇게 어른들을 위해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력서에 그런 것들 다 적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개인이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것도 캐릿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 캐리어 레인저하는 거는 환경단체 여러분 아시죠? 환경단체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 그런 또 레인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환경단체들 얘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서 얘들이 야생 생활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야생 활동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위니펙에 가운데가 전부 다 좀 외곽 쪽으로 북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회색 군복을 입고 이제 있는 폴리스라고 적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단체 사법경찰입니다. 환경단체 경찰인데 그런 경찰들 이제 야생동물 불법 밀렵이라든지 이런 거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쪽으로 이제 여기서 뭐 제가 그거는 정보가 제가 잘 몰라서 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를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는 보시면은 5세에서 26세인데 5살부터 그 팀들이 있습니다. 다 5세부터 7세는 비보고 8세부터 10세는 커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년에 돈을 내야 되니까 돈 내고 잼버리 작년에 이제 한국이 난리 났지만 잼버리가 폴란드가 2007년에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지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꼭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처음 해보니까 참 상당히 어렵네요. 오늘 하여튼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 메일로 보내시든지 개인적으로 찾으셔도 되고요.